네, 반갑습니다. 서울대 철학과에 있는 이석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말씀은 철학자들이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제목에 대한 오해부터 좀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철학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철학자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하나의 답으로 사색하는 삶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남에게 베푸는 삶이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 논어를 읽어보면 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행복하다, 아니면 친구와 함께하면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어떤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답을 갖다가 철학자의 입장에서 제시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답을 기대하시면 좀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우회적인 방법, 그래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말 혹은 그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잘 손에 잡히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특별하게 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른바 이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어서 철학에 대한 좋은 어떤 그 정보를 얻고자 하시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그 사전이 이른바 이제 스탠퍼드 Encyclopedia of Philosophy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거기서 행복, happiness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망그롤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망그롤은 보통 그 순종 혈통을 가지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혈통들이 섞여 있는 그런 강아지나 개를 보고 이제 망그롤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철학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또 우리 재단에서도 강연을 자주 하시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최인철 교수님도 심리학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몇 가지 의미를 좀 밝혀보죠. 하나는,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때 그 마음은 당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혹은 즐거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훌륭한 혹은 좋은 혹은 가치 있는 또는 보람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한 일과 이 일을 갖다 가능하게 해주는 원인, 그죠? 나는 행복해. 왜 행복하냐면 지금 기분이 좋은데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원인이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그리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질 않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좀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별이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는 다른 무엇보다 요 의미들을 갖다가 조금 분리해내는데 저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말씀드린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죠. 당신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다음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혹은 내가 통상적으로 좋다고 즐겁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혹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혹은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인가. 세 번째는 일과 일 또는 일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인데 당신 행복합니까? 혹은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보통 하나를 우리가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원인에 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걸 갖다 이제 원인은 어떤 것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무엇을 불러일으키고 싶은지에 대한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1과 2에 오늘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과 2를 조금 또 구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being happy이고 또 하나는 이제 happy life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두 개를 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 아직도 잘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의 상태하고 보람 있는 삶하고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상태이면 좋은 삶인 것이 아닌가요? 또는 좋은 삶을 살면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종종 종종보다는 더 자주 그죠? 많이 느끼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분리가 돼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인데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삶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질투의 화신이라고 상정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타인의 불행이 본인의 그 기쁨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자기를 가장 기분 좋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삶,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죠. 또 하나에는 이제 정복자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뭐 다른 어떤 지역이나 다른 어떤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삶이 진짜 날 기분 좋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막 즐거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은 타인의 고통을 반드시 동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삶이 그렇게 바람직한 삶 혹은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꼭 좋은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죠? 훌륭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인데 그 삶이 본인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주 헌신적인 박애주의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죠. 그러면 어찌 보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만 즐거운 마음의 상태는 결여된 그런 경우이고 또 아주 고독한 그런 그 홀로 작업을 하는 예술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예술가도 훌륭한 예술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살지만 즐겁거나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는 행복합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구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즐거운 혹은 좋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비슷하냐면 흥분된 상태, 어떤 상태가 되면 나는 흥분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에 난 우울한가? 어떤 경우에는 난 침울한가? 뭐 고요한가? 이러한 질문들하고 유사한 종류의 질문이고 이 질문 자체는 그 상태들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들은 사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금 얘기한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가게끔 하는 그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람직한 삶,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곧 소중하거나 추구해야 될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고요. 이때 이 질문은 이런 바람직하거나 소중하거나 추구해야 될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꼭 그 기쁨 혹은 즐거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동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말하자면 사실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한 지 한 10분쯤 됐는데 요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행복의 철학에서 생각할 때 행복의 의미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 우리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분 좋은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삶은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행복이고 특정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 즐거운 혹은 기분 좋은 상태에 있을 때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을 쫓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미 있는 삶, 윤리적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치의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삶이 소중하고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지 이 심리학적인 질문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분 좋은 삶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뭐 중요하긴 중요한데 오늘 논의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들은 안 드리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앞으로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 또 혹시라도 질의응답 시간에 더 궁금하시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즐거운 삶 이론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개인이 가지는 고통스러운 혹은 불쾌한 그런 경험을 넘어서서 얼마만큼 즐거운 경험이 많으냐,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균형에서 그 즐거움이 많은 것이 얼마만큼 더 많으냐에 근거해서 내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갖다가 고민해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만족스러운 인생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즐겁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만을 갖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내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에 근거해서 내 삶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따져보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긍정적인 감정의 우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이른바 감정의 폭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즐겁고 그 즐거움이나, 그러니까 즐거움을 고통이나 통증에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과 대비를 시켜서 총체적으로 내가 편안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기분 좋은 삶을 갖다가 평가하려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의미의 좋은 삶, 기분 좋은 삶을 갖다가 보다 구체화하는 이론들이고요. 그다음 의미 있는 삶 이론들은 또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는 다른 입장이라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의 상태가 곧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 만족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이론인데, 이거는 즐거운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곧 좋은 삶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나 욕구를 갖다가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입장이고,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본인의 그 주관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관주의적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 목록 이론인데, 객관적 목록 이론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객관적인 요소들,
예컨대 건강,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 혹은 명예, 번영 등의 이런 객관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가질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목록은 내가 그냥 내 욕구나 내 욕망이나 내 소망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기에 나와 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약간 객관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죠. 이때 둘 다는 기분 좋은 삶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두 가지를 다 원하죠. 그러니까 아까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지만 개인적으로 맨날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좀 그렇고,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편해도 그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것도 좀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가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두 가지 다가 만족이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분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둘 다를 가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를 갖다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니까 조합을 하게 되면 네 가지겠죠. 그 네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따져볼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를, 어떤 이 네 가지 중 어떤 연결 방식이 나하고 가장 맞고 가장 나다운지를 갖다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기분파입니다. 기분파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은 다름이 아닌 행복한 마음의 상태의 극대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의 상태의 극대화이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좋은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심리적인 의미의 그런 행복과 그 어떤 철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에서의 그 행복 중에서 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삶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그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1번. 두 번째는 이제 의미파인데, 의미파는 의미 있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심적으로 괴롭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만약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입장은 어찌 보면 두 가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서 행복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한쪽만을 취하는 그런 입장들이죠. 한쪽은 즐거운 마음의 상태고 다른 한쪽은 의미 있는 삶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방식도 두 가지죠. 하나는 기분을 선호하지만 의미를 갖다 인정하는 파입니다. 그죠? 내 삶이 비록 의미 있거나 말하자면 바람직하거나 가치 있는 삶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행복하게 내가 느끼고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나는 매일매일 기분이 좋고 즐겁기 때문에 행복하긴 한데, 그러나 이 삶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모자란다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그 1번의 기분파하고 구별이 되는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 기분을 선호하지만 의미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기분파는 그 의미 있는 삶을 너무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분파에서는 3번은 불필요한 요소, 곧 의미 있는 삶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겠죠. 자, 네 번째 입장은 짐작이 가셨겠죠. 그죠? 의미를 선호하고 의미 있는 삶을 선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분도, 즐거운 마음 혹은 그러니까 즐거운 그 마음의 상태도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4번의 의미 선호, 기분 인정파에서는 순간순간 마음은 힘들고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 즐거운 삶,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그 의미 있는 삶을 구가하고 있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결여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내 삶 자체가 전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 자기와 가까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연의 전체적인 틀의 주제가 행복은 배울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주제인데 굉장히 어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 또 도발적인 그런 질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행복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특히 철학 쪽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이 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고민해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내용은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어찌 보면 너무 장황하게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 행복의 두 가지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행복의 두 가지 의미가 잘 구별이 되는지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구별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보통 이럴 때 왜 안 되냐 하면요, 설명하는 사람, 그죠? 누구죠? 제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구별이 잘 안 되면 본인을 탓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이 된다면 앞선 네 가지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그 중에서 어떤 방식이 내게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지. 왜냐하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을 갖다가 설계하기가 조금 나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기분파는 어떻게 됩니까? 즐거운 마음 쪽으로 가야 되고, 그죠? 의미파는 어쩌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분이 중요하지만 의미도 조금 필요하면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가 조금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봐 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던지시는 게 나름대로 중요할 것 같고, 이건 뭐 여러분만 모두가 모든 인간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죠. 자기 이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기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 관찰의 중요성이 핵심적인 것이고, 사실은 철학적인 작업이 성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찰의 큰 부분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솔직한 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이럴 때 기분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좋다고 생각을 스스로에게 막 강요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자기가 어떤 것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지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조금 더 고상한 것을 좋아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막 욕구가 있어서 고상한 것을 갖다가 할 때 나는 더 좋다라고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항상 같은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할 때 기분이 좋으면 참 좋겠지만 또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갖다 발견하는 것인데 이때는 나는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자기 관찰의 중요성이 아주 부각됩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때도 그리고 솔직해야죠. 그죠?
나는 이런 거를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해라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 역시 우리가 가변성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혹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을 설계를 해 나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의 행복을 갖다가 추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나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내 스스로,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만이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가지 축의 질문.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한 축과 나는 무엇을 할 때 삶의 의미를 갖다가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그 두 축을 잘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